블랙야크 백대명산 59번째 진안 마이산입니다. 가볍게 오를 수 있는 코스로 잡아 1일 3산을 계획하고 서울에서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도착하니 8시 반. 역시나 아침부터 단풍 구경 나온 차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가장 가까운 코스라는 진안 가위박물관 주차장에서 출발해 천왕문을 지나 안마이봉에 오르고 되돌아오는 원점 회기 1.9km 1시간 10분입니다. 주차비도 입장료도 무료입니다. 여기서 가볍게 아침을 먹고 8시 45분에 출발합니다. 원래 계획이 마이산과 구봉산, 운장산까지였기에 가장 빠른 코스를 골랐습니다. 말의 귀를 닮았다 하여 마이산, 국가지정 명승 12번째이자 프랑스 미슐랭 그린가이드 별셋을 받은 곳입니다. 봄에는 돛대봉, 여름에는 용각봉, 가을에는 마이봉, 겨울에는 문필봉으로 계절마다 이름이 바뀝니다. 짧은 코스인 만큼 초반부터 계단이 이어집니다. 대신 양옆으로 붉고 노란 단풍이 함께 오릅니다. 천왕문을 지나면 안마이봉으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능선에 올라서면 맞은편에 수마이봉이 통째로 드러납니다. 바위 하나가 본구리 전체를 이룬 모습, 사진으로는 다 담기지 않는 위압감입니다. 안마이봉 정상 해발 687.4m입니다. 단체 산악회 분들이 몰려와서 정상에서는 간단히 물만 한 잔 마시고 내려옵니다. 오늘 갈 길이 바쁘기에. 올라가는 길과 내려오는 길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찾는 산이라는 뜻이겠지요. 빨간 단풍도 멋지지만 이렇게 노랗게 빨갛게 그리고 녹색이 함께 있는 산의 풍경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연이 주는 이 시기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위박물관에 내려와서 본 은행나무의 노랑 또한 정말 한 폭의 멋진 그림입니다. 이제 오후의 산 구봉산으로 향합니다. 블랙야크 백대명산 60번째 진안 구봉산입니다. 오전 마이산에 이어 10시 반에 오르기 시작했으니 오후라고 하기에도 좀 어색한 시간이지요. 구봉산을 오르기 전에는 이렇게 멋진 산인지 몰랐습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구봉 저수지에서 돈내미제를 지나 정상 천왕봉에 오르고 다시 내려와 팔봉부터 이봉까지 능선을 타는 코스 4.6km 3시간 13분이 걸렸습니다. 구봉 저수지 주차장은 생각과 달리 넓지 않아서 저희 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대여섯 대 공간이 있지만 길이 험해서 세단이라면 구봉산 주차장을 권해드립니다. 가파른 길입니다. 그리고 거의 1.6km가 비슷한 경사도로 이어지는 꽤나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데크 계단과 나무 계단, 돌 계단, 다양한 계단들이 우리 앞길에 놓여 저희를 환영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1봉부터 8봉까지 보여주는 산의 풍경이 이 피로도를 낮추어 줍니다. 이 구봉산 정상 천왕봉 해발 1002m입니다. 저희 부부의 60번째 산입니다.
천왕봉에서 조금 내려와 보는 팔봉부터 1봉구로 이어지는 능선, 그리고 중간 5봉과 4봉을 잇는 구름다리,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돈 내미제로 다시 내려가 8봉으로 오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어떤 분이 더 편한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험한 곳으로 내려오냐고 하시더군요. 8봉으로 가기 위해서라고 하니 수긍해 주셨습니다. 이건 내려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천천히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볼거리도 많고 멋진 풍광이 있어서 그리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름다리입니다. 100m 길이 보기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유튜브에서 자주 추천되는 대둔산 구름다리보다 훨씬 길고 견고해서 걸어볼 만한 곳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아래를 보면 아찔해서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무서움이 많은 저희 부부지만 안전한 공간이니 최대한 느껴보려 합니다. 저보다 아내가 더 무서워해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은 포기하고 2봉을 지나 구봉산 주차장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4봉, 3봉, 2봉, 본구리마다 표지석이 서 있습니다. 저희가 내려온 길은 정식 등산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다니시는 길인 듯합니다. 쓰러진 나무가 길을 막고 마지막은 거의 나는 자연인이다 수준으로 미끄러지듯 내려왔습니다. 이 길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2시경 내려와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너무 멋져서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다시 찾고 싶은 산. 저희 부부의 60번째 산으로 딱 적합한 멋진 산이었습니다. 블랙야크 100대 명산 61번째 진안 운장산입니다. 사실 어제 오르려던 산인데 운장대 휴게소가 최단 코스라는 정보를 믿고 갔다가 엉뚱한 산을 2km나 오르다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결국 못 오르고 근처에서 자고 오늘 다시 왔습니다. 혹시 오르실 분들을 위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운장대 휴게소는 벌목 작업으로 거의 폐쇄된 상태입니다. 운장산 휴게소 피암목제로 가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더 정확한 정보만 전하겠다고 결심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피암목제에서 서봉을 지나 정상 운장대에 오르고 같은 길로 내려오는 원점 회귀 5.3km 2시간 56분이 걸렸습니다. 정상까지 2.7km면 짧은 코스에 속하지만 초반부터 가파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는 여러 봉구리를 제 기준으로는 3개의 봉구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정상까지 갑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요. 그런데 어디 쉬운 산이 있겠습니까? 어디 평탄하기만 한 인생이 있을까요? 나무에 많이 가려져서 특별한 풍광은 없고 꾸준하게 흙길과 나무 계단, 로프를 다양하게 오릅니다. 서봉에 오르기 전까지는 전망이 트이지 않습니다. 이정표가 알려줍니다. 칠성대 600m, 운장대 1.2km, 그리고 구봉산 9.4km. 어제 오른 그 구봉산이 능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서봉 칠성대입니다. 서봉부터는 전망이 트이고 이제 한 번에 내리막과 오르막을 거쳐 정상에 도착합니다. 서봉에 오르니 정상은 다른 산보다 훨씬 쉽게 오르는 편이었습니다. 능선 너머로 구름이 깔린 산줄기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오른 보람이 있는 풍경입니다. 운장산 정상 운장대 해발 1126m입니다. 정말 공간이 작아서 사진을 찍어도 어색한 포즈로만 나옵니다. 가볍게 사과와 물을 마시고 다시 짐을 싸서 내려옵니다. 이번에도 113산을 기획해서 최대한 빠르게 이동합니다. 하산은 올랐던 길을 그대로 되짚어갑니다. 특이한 부분이 없어 생략합니다. 운장산 주차장에 차는 많은데 그 주인들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증을 안고 오후에 산 대둔산으로 출발합니다. 블랙야크 100대 명산 62번째 완주 대둔산입니다. 원래는 케이블카로 오르고 계룡산까지 갈 생각이었는데 케이블카가 저희를 허락하지 않네요.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반이라고 해서 그 시간이면 오를 시간이라 그냥 걷기 시작합니다. 내려올 때 타볼까도 했는데 왕복이 15,000원인데 편도가 13,000원이더군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타고 오기는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케이블카 주차장에서 금강구름다리와 삼성해단을 지나 정상 마천대에 오르고 되돌아오는 원점 회귀 4km 2시간 42분이 걸렸습니다. 대둔산은 케이블카를 운영해서인지 정말 관광지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흔들다리와 삼성해단까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진을 찍기도 힘들었습니다. 꽤나 경사진 돌로 가득한 길을 케이블카 상단 지점까지 오릅니다. 구름다리와 삼성예단의 경험을 위해 감수해야 할 고난의 시간입니다. 이정표가 나옵니다. 케이블카 100m, 금강구름다리 100m, 그리고 정상까지 1150m. 금강구름다리입니다. 붉은 다리가 바위와 바위 사이를 잇습니다. 등산 영상을 보면 자주 추천 영상으로 나오던 바로 그곳입니다. 다리 위에서 보는 대둔산의 기암 능선, 이 광경을 보려고 그 돌길을 올라온 것이지요. 그리고 삼성해단입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계단이 바위를 타고 올라갑니다. 아래를 보면 아찔하지만 오르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대둔산 정상 마천대 해발 878m입니다. 정상에는 개척탑이 하늘로 솟아 있습니다. 하산은 가파르고 조심스러운 코스였습니다. 3,000원짜리 물을 내려오면서 다 마실 만큼요. 내려와서는 관광지 분위기라 우리 부부도 그냥 갈 수 없어 팥구로 떡을 하나씩 먹었습니다. 호떡 하나에 2,500원이라니 정말 고물가임을 새삼 느낍니다. 어중간한 시간에 하산하는 바람에 계룡산은 가지 못하고 서울로 방향을 잡았는데 운전을 해도 킬로수는 줄어드는데 시간은 안 주는 마법을 경험하며 5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블랙야크 100대 명산 81번째 무주 덕유산입니다. 한동안 산에 오르지도 기록을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며 금요일부터 이어진 3일 사산에 기록을 남깁니다.
금요일 휴가를 내고 아침 일찍 내려간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에서 무주까지가 생각보다 오래 걸려 11시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무주 구천동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도착해보니 그 많이 듣던 곳이 바로 여기구나 자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구천동 주차장에서 어사기를 따라 백년사에 이르고 향적봉에 올랐다가 같은 길로 내려오는 원점 회귀 18.1km 6시간 26분이 걸렸습니다. 주차장에서 1km쯤 걸어 올라가면 어사길 입구입니다. 산행 초입인데도 눈과 얼음이 가득해 겨울 산행의 설렘이 시작부터 느껴집니다. 이날 산행에서는 아이젠을 필수로 착용했습니다. 어사길 초입부터 얼음 구간이 많아 미끄러짐을 막으려면 꼭 필요합니다. 겨울 산행을 준비하신다면 아이젠은 반드시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어사길은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자 전용길입니다. 계곡을 따라 이어진 길에서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귓가를 맴돌고 나무에 얹힌 하얀 눈과 얼음이 고요한 풍경을 만듭니다. 나무 데크와 안내판이 옛 정취를 더합니다. 단순히 산을 오르기 위한 경로라기보다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평화로운 산책로에 가깝습니다. 백년사에 이르는 길은 비교적 완만하지만 겨울바람과 얼어붙은 길은 여전히 긴장을 요구합니다. 10년 전 산행에 익숙하지 않던 저는 이 길에서 한계에 다다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백년사입니다. 다시 찾아와 깨달은 것은 여기까지는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 요리를 맛보기 전 에피타이저 같은 구간이지요. 백년사를 지나면 처음 만나는 계단이 마치 다시 산행의 시작을 알리는 듯합니다. 겨울 덕유산의 진짜 매력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뭇가지마다 소복이 쌓인 눈꽃 그리고 상고대,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수정으로 장식된 숲길을 걷는 기분입니다. 길이 좁아지고 경사가 가팔라질수록 풍경은 더 극적이고 장엄해집니다. 눈꽃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이 산행의 피로를 잊게 할 만큼 청량합니다. 눈 덮인 나무들이 터널처럼 이어지는 구간을 지날 때는 자연의 위대함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정상으로 오르는 마지막 구간은 가장 가파르고 숨이 차오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향적봉이 기다립니다. 덕유산 향적봉 해발 1614m입니다. 끝없이 이어진 설산의 파노라마, 눈 덮인 능선과 본구리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의 상고대가 덕유산을 겨울 최고의 명소로 꼽게 하는 이유입니다. 정상에서는 따뜻한 컵라면 하나,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이보다 더한 호사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산은 올라온 길을 그대로 되짚어 내려갑니다. 18km가 넘는 거리는 산행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도 도전적인 코스였고 아마 이 피로가 이틀 뒤 계룡산 하산길의 다리 통증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와 함께 시작해 따뜻한 라면으로 마무리한 여정. 내일은 함양 황석산과 장수 장안산으로 이어집니다. 블랙야크 백대명산 83번째 장수 장안산입니다. 12월 28일 오늘의 두 번째 산입니다. 전날 전북 지역에 폭설주의보가 내릴 만큼 눈이 많이 와서 어제 덕유산도 오전에 오른 황석산도 눈 속 산행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계획한 일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부부이기에 오릅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무룡고개 주차장에서 무룡고개를 지나 정상에 올랐다가 되돌아오는 원점 회귀 6.3km 2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눈으로 덮인 풍경이 마치 겨울 왕국에 온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전날 내린 폭설로 도로와 숲길은 완벽한 눈의 세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무룡고가회까지 이어지는 길은 자연 그대로의 겨울 모습입니다.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거리고 앞선 이들의 발자국이 길을 만들어줍니다. 능선에 올라서면 눈 덮인 산줄기가 겹겹이 펼쳐집니다. 흐린 하늘 아래 억새와 눈이 함께 바람에 눕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얼어붙은 눈꽃 상고대입니다. 폭설 다음 날에만 볼 수 있는 선물이지요. 눈 덮인 계단을 오릅니다. 계단인지 눈 언덕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두껍게 쌓였습니다. 그런데 오르다 보니 놀라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장안산은 백패킹 하시는 분들에게 성지와 같은 곳인가 봅니다. 거의 20개 가량의 텐트를 치거나 치러 올라가는 무리를 본 듯합니다. 아마도 눈 쌓인 산에서 캠핑을 하기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산으로 알려져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하면서 오르고 내려왔습니다. 장안산 정상 해발 1237m입니다. 눈밭 한가운데 선 정상석이 겨울산의 고요함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폭설 다음 날의 정상, 바람은 차지만 마음은 뿌듯합니다. 계획한 일은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부부의 하루가 이렇게 채워집니다. 하산 중간부터 오른쪽 무릎 바깥쪽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긴 산행과 눈길에서의 긴장 때문인지 내려오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이 통증은 다음날 계룡산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산길에는 사진을 많이 찍을 여유가 없었지만 눈 덮인 숲의 고요함과 끝없는 백패킹 텐트로 가득 찼던 장안산의 매력은 여전히 잊히지 않습니다. 읽고 걷고 기록하고 코딩하고 걷는 속도로 쌓는 하루, 함께 읽고 걷고 자랐나요 50바이 브로그.